지금 이 장면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눈앞 왼쪽에는 방패를 든 로마 군단이 거대한 벽처럼 정렬해 있고, 오른쪽에는 모래바람을 가르며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릴 정도로 몰려오는 몽골 기병 수천 기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이 두 제국이 지금 같은 순간에 서로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이 손끝까지 전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이 질문은 겉보기에는 타당해 보여도 사실 본질을 놓치고 있는 질문입니다. 로마와 몽골은 단순히 군대가 강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두 제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힘을 만들고 유지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던져야 할 질문은 누가 이겼냐가 아니라 어떤 힘이 어떤 조건에서 우세했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을 놓치곤 합니다. 두 제국의 차이를 단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시간을 지배한 제국이었고 몽골은 순간을 지배한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질서와 시스템으로 세계를 묶어냈고, 몽골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유라시아 전체를 뒤흔드는 폭발적인 속도를 보여줬죠. 이 대비만 봐도 승패의 기준이 단순히 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힘의 종류가 다르고 그 힘이 발휘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더 강했을까? 라는 질문으로는 결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싸웠는가입니다. 지형은 어디였는지, 전쟁은 단기였는지, 장기였는지, 서로의 내부 상태는 어땠는지, 이 조건 하나만 바뀌어도 승패가 뒤집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누가 우세했을까요? 이 질문을 풀기 위해 우리는 먼저 로마와 몽골의 힘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로마는 도로, 법률, 행정, 세금, 도시 구조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맞물린 시스템 기반 제국이었습니다. 반면 몽골은 기동력, 속도, 회전기동, 심리전, 정보전이 하나로 통합된 속도 기반 제국이었습니다. 이 둘의 힘의 공식은 시작부터 완전히 다르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로마부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군사력만 떠올리지만 진짜 핵심은 군대가 아니라 군대를 계속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로마는 도시 기반 행정망, 법률 체계, 도로망, 세금 구조가 정교하게 연결되어 제국 전체를 움직이는 기계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은 단순히 싸움 잘하는 군대가 아니라 제국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적 조직이었습니다. 로마군의 방패벽 전술도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철저한 훈련, 규율, 전열 유지 능력의 산물이었습니다. 특히 로마군의 공병 능력은 전장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요소였습니다. 하루 만에 요새급 진지를 구축하고 필요하면 도로를 깔고 심지어 강 위에 다리를 건설하는 능력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엄청난 장점이었습니다. 적이 준비하는 동안 로마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해버리는 구조였죠. 전투에서 이기고 난 후에도 로마는 로마식 도시 구조를 심어 점령지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유지력은 다른 제국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반면 로마의 가장 큰 약점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동력이었습니다. 중무장 보병 중심의 체계는 안정적인 대신 속도가 느렸고 갑작스러운 기습이나 장거리 작전에 대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넓은 영토를 가진 제국이 가진 한계였죠. 국경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움직이기 어려웠고 한 곳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위험도 컸습니다. 반대로 몽골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힘을 만들었습니다. 몽골의 기마공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전략 무기였고 여러 마리의 말을 번갈아 타며 움직이는 방식은 말이 지쳐도 병사가 지치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킬로가 아니라 100킬로 이상을 이동하는 기동력은 문자 그대로 전쟁의 패턴을 바꿔버렸습니다. 적이 방어를 준비할 시간 자체가 없었죠. 역참 시스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말 바꿔 타는 중개소들을 연결해 명령과 정보가 전례 없는 속도로 전달되는 구조였고 이건 당시 기준으로 거의 고속통신망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정보 속도는 전장에서 기습과 유인, 회전 타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심리전 역시
몽골의 강점이었습니다. 항복하면 살려주고 저항하면 철저히 파괴하는 전략은 주변 도시들의 의지를 한 번에 꺾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약점은 바로 유지력이었습니다. 유목 경제는 농업 기반 제국처럼 안정적인 세금 구조와 관료 체계를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점령지는 많았지만 수익과 행정력은 부족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중앙 통제가 약해지고 빠르게 분열되는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두 제국을 직접 비교해보면 더욱 흥미로운 결론이 보입니다. 초원에서는 몽골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도시, 산악, 협곡에서는 로마가 우세한 구조였습니다. 단기전에서는 몽골, 장기전에서는 로마가 강했죠. 즉, 힘의 구조가 서로 상극이었습니다. 평원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면 몽골군이 움직이기도 전에 전열이 갖춰지기 어렵고 측면과 후방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몽골식 공격에 로마는 초반 흔들림이 컸을 겁니다. 하지만 도시, 요새 언덕에서 싸웠다면 몽골의 기동력은 크게 약해지고 로마의 공병과 방패벽 전술이 전장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장기전으로 가면 로마의 우세는 더 확실해집니다. 세금, 행금, 행정, 보급, 군대 재편성 능력이 몽골보다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반면 몽골은 길어진 전쟁에서 유지력 부족이 분명히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서로마 말기처럼 로마 내부가 이미 붕괴되어 있었다면 몽골의 속도와 심리전을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제국의 몰락은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패턴이 여기서 보입니다. 결국 승패는 단일 결론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초원에서는 몽골, 도시에서는 로마, 단기전은 몽골, 장기전은 로마. 이 비교를 이해하는 순간 두 제국의 진짜 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제국의 힘을 더 강하다고 느끼시나요? 순간을 뒤집는 힘일까요? 시간을 지배하는 힘일까요? 이 질문을 떠올리는 순간 로마와 몽골의 가상 충돌은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와 몽골의 충돌을 상상하면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군대의 크기와 무기의 차이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두 제국의 본질을 놓치는 방식입니다. 진짜 승패는 군대 자체가 아니라 각 제국을 움직이는 구조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군의 방패벽이 강력했던 이유는 단순히 장비가 좋아서가 아니라 전열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훈련되고 조직화된 시스템이 받쳐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몽골군의 무서운 속도는 단지 말이 빨랐기 때문이 아니라 말활 정보 전달 지휘 체계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두 제국을 비교할 때 장비보다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이 구조 차이는 실제 전장에서 매우 극단적인 차이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몽골군은 전투 초반에 압도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반면 로마는 전투가 길어질수록 강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이 시간 감각의 차이가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로마는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고 몽골은 시간을 짧게 만들수록 유리한 구조였던 것이죠. 전쟁의 길이가 달라지는 순간 우세가 완전히 바뀐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두 제국이 서로의 방식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을까? 몽골은 적응 속도가 빠른 제국이었고 로마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강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전장에서는 누가 더 유연했을까요? 몽골은 전술적 유연성이 뛰어났지만 전략적 변화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반면 로마는 전략적 변화에는 강했지만 전술적 유연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졌죠. 이 상반된 구조가 충돌 순간 어떤 그림을 만들었을지 상상해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많습니다. 특히 몽골의 역참 시스템은 당시 문명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정보 속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몽골의 지휘관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작은 부대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전체 작전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이건 현대 군대에 비유하면 네트워크형 전쟁에 가깝습니다. 반면 로마의 정보 전달은 도로망을 통한 비교적 안정적인 속도였지만 몽골만큼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정보 전달 속도만 놓고 보면 몽골이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몽골은 빠른 정보로 기습과 회전 전술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점령지 관리나 세금 징수 같은 장기적 행정에는 약했습니다. 반대로 로마는 정보 속도는 다소 느리더라도 행정 체계가 촘촘하고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단기전에서는 몽골의 빠른 정보전이 빛났고 장기전에서는 로마의 안정적 행정이 빛났습니다. 이 점이 승패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였죠. 그렇다면 지형은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지형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전쟁의 규칙을 결정하는 요소였습니다. 예를 들어
넓고 평평한 초원에서는 기마군의 속도가 극대화되고 회전 기동과 측면 공격이 자유롭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몽골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반면 도시, 언덕, 협곡 같은 복잡한 지형에서는 기동력의 이점이 사라지고 보병 중심의 안정적 전열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로마가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전장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강자의 위치가 바로 바뀌는 구조였던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몽골군이 로마 영토 깊숙이 들어왔다면 로마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을까요? 로마는 외부 침입에 대한 대응 경험이 많았지만 몽골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적을 상대해본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충격에서는 분명히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로마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반격할 방법을 찾는 제국이었습니다. 행정과 군사 체계가 워낙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장기전 구도로 전개될 경우 로마가 몽골의 기세를 점차 꺾어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몽골 역시 처음에는 압도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넓은 영토를 빠르게 정복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이 지역들을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부 분열, 행정력 부족, 경제 기반의 취약함 등은 장기전에서 드러나는 약점들이었죠. 반면 로마는 장기전에 최적화된 제국이었습니다. 세금, 행정, 보급, 도로망 등 모든 요소가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쟁의 시간과 공간 두 요소가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시간은 로마 편에, 공간, 특히 초원은 몽골 편에 있었습니다. 이 두 요소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작동하느냐에 따라 승패는 완전히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긴다는 식의 단순 결론은 위험한 접근입니다. 조건을 고려한 결론만이 의미가 있죠. 또 하나 생각해야 할 점은 제국 내부의 상태입니다. 제국의 강함은 전쟁 중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에서도 드러납니다. 로마가 전성기 상태에서 몽골과 맞붙었다면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왔겠지만 서로마 말기처럼 내부가 붕괴된 상태였다면 몽골의 속도를 절대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몽골 역시 전성기와 쇠퇴기의 강함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부 분열이 생긴 상태에서는 전성기 로마를 상대할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승패는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가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소 역시 조건이기 때문에 승패는 절대 하나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제국 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 중 하나입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강자는 계속 바뀌는 구조였던 것이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 로마와 몽골의 충돌은 단순히 누가 이겼는지를 넘어서 각 제국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다뤘는지를 보여주는 훨씬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로마는 시간을 길게 사용하는 제국이었고 몽골은 순간을 압축하는 제국이었습니다. 둘 다 강했지만 강한 방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둘의 충돌은 그 자체로 문명의 충돌이자 전략의 충돌이었습니다. 이제 이 충돌의 전장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더 많은 흥미로운 결론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몽골의 초기 기습은 로마가 경험했던 어떤 적보다도 빠르고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는 초기 충격을 버티는 데 성공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들의 시스템이 제공하는 장기전 능력을 바탕으로 전세를 서서히 뒤집어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구조를 생각해보면 두 제국의 충돌 결과는 시간과 지형이 어떤 쪽에 유리하게 흘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두 제국의 힘이 어떤 조건에서 강했는지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실제 전투를 가정해 어느 쪽이 어떤 상황에서 더 우세했는지를 정리할 차례입니다. 이 정리는 단순히 승패 예측이 아니라 두 제국의 구조를 하나의 논리로 묶는 작업이 됩니다. 두 제국의 힘이 어떤 구조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 이 힘들이 실제 전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가상으로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승패를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확인했지만 조건을 바꾸어 보면 흥미로운 결론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우선 초원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상상해 봅시다. 넓은 지평선 위에서 말발굽 소리가 메아리 치고 먼지가 일어나는 장소라면 몽골은 그 어떤 제국보다 빠르게 움직였을 겁니다. 로마는 전열을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그 몇 분 또는 몇십 분의 차이가 전투의 운명을 갈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몽골은 측면을 파고들고 후방을 유인하고 다시 모여 강하게 일제히 압박을 넣는 전술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로마가 경험했던 어떤 적과도 달랐을 것입니다. 로마의 방패벽은 정면을 전제로 하는 전술이었고 전열을 유지하는 깊은 훈련과 규율이 핵심이었지만 몽골처럼
모든 방향에서 압박해오는 적을 상대하기엔 구조적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초원이라는 공간 조건만 놓고 보면 몽골이 앞서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하지만 전장이 도시나 요새, 언덕 지역으로 이동하면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몽골의 속도는 공간이 좁아지는 순간 크게 제한되고 회전 기동이 불가능해지는 순간 전술적 우위가 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방패벽과 공병 능력을 가진 로마가 전장의 주도권을 갖습니다. 로마는 공성 무기와 진지 구축 능력, 도시전에 특화된 전투 경험들이 풍부했기 때문에 지형이 복잡해지는 순간 전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조건에서는 몽골군이 오히려 대응 방식을 찾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의 시간이 길어졌을 때도 승패는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몽골은 기습과 속도로 전쟁 초반에 상대를 붕괴시키는 능력이 최강이었고, 로마는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지는 제국이었습니다. 세금과 보급, 행정, 도로망이 지탱하는 구조는 장기전에 완벽하게 최적화돼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 몽골은 장기전의 구조적 약점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체력이 떨어지고 내부 결속이 흔들리고 보급선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이라면 로마가 점차 전세를 뒤집는 그림이 자연스럽습니다. 전쟁을 버티는 능력, 다시 군대를 편성하는 능력, 전쟁 비용을 감당하는 능력에서 로마가 확실히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걸 고려하면 초반 전투를 버티기만 하면 로마가 승기를 잡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즉, 초반은 몽골의 시간이고 후반은 로마의 시간이었죠. 이 시간의 분배가 승패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가정은 몽골이 로마 영토 깊숙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입니다. 몽골이 초기 기세로 유럽을 종횡무진한 것을 보면 로마도 초반엔 예상보다 크게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단순히 군대만 있는 제국이 아니라 전쟁을 견디는 행정과 도시 구조가 매우 단단했습니다. 몽골이 깊숙이 들어갈수록 로마의 요새화된 도시들이 장벽이 되었을 것이고, 그 사이사이 연결된 도로망이 보급과 반격의 기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몽골의 속도가 도시 간 거리가 좁은 지역에서는 힘을 잃었다는 점은 역사에서도 여러 번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로마가 초원으로 몽골 영토를 침공했다면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요? 이는 로마에게 훨씬 불리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로마는 넓고 개방된 전장에서 속도를 잃었고, 보병 중심의 전투 구조가 크게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형이 몽골의 무대인 순간 몽골은 압도적인 우위를 가졌습니다. 결국 지형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전쟁의 룰을 만드는 요소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보입니다. 이처럼 조건을 바꾸면 승자가 계속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가 더 강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어떤 조건에서 누가 우세했다라고 말해야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제국의 흥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로마도 몽골도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균열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제국이라도 내부가 흔들리면 순간적으로 취약해지고, 약하다고 보였던 제국도 내부가 단단하면 외부 충격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현대 국가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제국의 충돌 이야기는 사실 단순한 전쟁 비교가 아니라 각 문명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더 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로마는 질서와 시간, 시스템과 안정으로 세계를 다뤘습니다. 반면 몽골은 속도와 기동력, 유연성과 순간의 집중력으로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둘 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강했죠. 그래서 두 제국의 충돌을 상상하는 것은 곧 두 세상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겨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국의 지도자라면 어떤 힘을 더 선택하고 싶습니까? 순간을 뒤집는 속도의 힘일까요? 아니면 시간을 쌓아 제국을 단단하게 만들 안정의 힘일까요? 이 선택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가치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결코 한 가지 힘만으로는 제국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내리는 겁니다. 로마와 몽골 중 어떤 제국이 더 강하다고 느껴지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도를, 어떤 사람은 시스템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떠올리는 순간 두 제국의 충돌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해석과 상상 속에서 새로운 결말을 만들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최강의 제국은 어디입니까? 이 질문이 남는 순간 로마와 몽골의 충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상상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형태로 이어질 겁니다.